자, 64페이지. 여기 학원에도 있어요. 나한테 2년 동안 수업을 받은 애가 있거든요. 니네는 예비고니까 나한테 선행을 보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학원에서 고2, 고3만 가르쳐요. 통합과학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2, 고3만 가르쳐요. 그래서 고2 때 들어왔어. 그래서 고3까지 가르쳤어. 근데 그 녀석이 인사도 잘 안 해요. 되게 쑥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나도 그냥 막 말 걸고 막 이런 거 나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째가 돼서 6월 모의고사 볼 때쯤이 됐어. 1년하고 6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막 해주면 이게 다야. 이러고 나 받아주기만 하거든요. 처음에 걔가 말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좀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 정도 하고 가요. 걔가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수업 시간에 손을 들었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질문이 있다니 이 녀석이 드디어. 그래서 다른 애들 가만히 있어요.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때 걔가 너무 궁금한데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한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그러면서 갔어.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1년 6개월 동안 궁금했나봐요. 네.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녀석이 마지막에 고3 마지막 수업할 때 내가 뭐 초콜릿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수능 잘 보라고. 근데 그때 마지막 수업에 눈물을 뚝 흘리더니 나가면서 손편지랑 직접 만든 쿠키를 줬어요. 손편지를 읽어봤어. 나중에 나가서 고2 수업 가서 이거 받았다 나 이거 받았다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읽어봤거든요. 걔가 뭐라고 써놨냐면 화학이 너무 어려웠는데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화학이 너무 재밌어져서 대학교에 화학 관련과를 가게 됐대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반가워.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더 열심히, 더 친절히,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을 텐데라는 되게 아쉬움도 있죠. 니네들도 내가 되게 어렵지 않니? 그죠? 내가 되게 무서운 사람인가? 냄새나니? 여기 멀리 앉아있고 떨어져 앉아있고 질문도 안 하고 그래 하여튼 그래 친하게 지냅시다. 자, 오늘 중요한 거 합니다. 어렵습니다. 여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뜸들이고 있는 거고요. 어렵다 그랬어요. 하지만 해볼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차근차근 한 단계씩 따라옵니다. 64페이지 맨 위에 보면 W는 FS라는 공식이 있어요. 별표. 우리가 하나 배웠어.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충격량이 나온다고요. 그럼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뭐가 나오니? 그게 일의 양이에요. 오늘 배우는 건 일의 양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2번 운동에너지 EK라고 써있는 2분의 1 mv 제곱. 여기다가 별표요. 역학적 에너지 파트는 공식을 가지고 노는 자가 이기거든요. 공식이 필요 없어요 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역학적 에너지 파트만큼은 공식을 활용하는 시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주는 게 훨씬 편해요. 저쪽 옆에 나오면 65페이지에 EP라고 써있는 애가 있어요. 얘가 MGH 보이니? 별표예요. EP라고 써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두 종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밑에 써있는 2분의 1 KX 제곱이에요. 별표예요.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애는 이 4개의 공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공식은 아까 얘기한 EK 2분의 1 MV 제곱과 옆쪽에 나오는 MGH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공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하기 전에 이 공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시간까지는 이 공식 4가지를 꼭 외워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일의 양이에요. 도대체 내가 한 일은 얼마니? 일은요, 내가 준 힘에다가 그물체가 이동한 이동 거리를 구해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왜 운동량, 충격량까지가 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얘도 역시 힘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거리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원을 딱 잘라서 다음 편에 나오는 것이냐? 중요합니다. 잘 봐. 물리 처음 시작할 때 배웠어요. 힘, 벡터야, 스칼라야? 대니 방향이 있어, 없어? 방향이 있겠죠, 그죠? 이동거리요. 방향이 없거든요? 그럼 일회양도 방향이 있어야 되지, 그지? 벡터 값이어야 돼요. 벡터니까 곱해서 벡터 값이어야 돼요. 그런데 일회양은 벡터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앞으로 에너지를 배울 건데 일의 단위도 주울이고요. 에너지의 단위도 주울이에요. 단위가 똑같아요. 얘네 둘이 단위가 똑같으니까 값도 똑같겠지, 그치? 구하는 방법도 똑같겠지. 그런데 에너지의 단위는 방향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 얘 스칼라거든요. 그럼 얘랑 똑같은 일회양이 벡터면 안 되지. 만약에 벡터와 스칼라를 똑같이 취급하면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지 않죠. 됐나요?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동거리와 변이, 속력,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걸 구별하는 이유는 방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배울 때까지는 머릿속에 방향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돼서 방향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구나를 배워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로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방향은 신경 안 써도 된다예요. 이 뒤쪽으로 배우는 애들은 방향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에너지의 단위와 일의 단위가 같으니까 방향 상관없이 둘 다 스칼라처럼 구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의 방향과 일의 방향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방향을 정할 때 여기다가 주는 거야. 이 이동거리의 방향과 요 힘의 방향은 같아야 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조건이에요. 이동거리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아야 합니다. 요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써볼까요? 이쪽에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쓸 거예요. 1이라는 것과 에너지라는 것과. 자, 1과 에너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단위가 같아요. 단위는 J를 크게 쓰고 읽기로는 줄이라고 읽습니다. 줄. 니네들이 배우는 에너지의 단위는 물리에서 줄을 써요.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킬로칼로리죠. 음식들 과자 봉다리 이거 볼 때마다 킬로칼로리라는 단어는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환산하시고요. 물리원의 기본 단위는 줄이에요.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1과 에너지는 단위가 같아서 서로 혼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벡터와 스칼라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공식을 배울 건데 첫 번째요. 1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1의 항을 구할 때는 힘에다가 곱하기 이동거리를 곱해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합니다. 그래서 1의 항은 W라는 기호를 쓰고요. 힘은 F라는 기호를 써서 이동거리는 S죠. 이렇게 공식을 외우다 보면 이게 세컨지 이동거리 S인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공식을 W는 FS, I는 FT 이렇게 외우지 말고 한국말로 하세요. 1의 항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 겁니다.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겁니다. 이렇게. 결국에 우리는 단위 싸움이거든요. 1의 항의 단위는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예요. 그래서 뉴턴과 미터를 찾아서 쓰면 이게 1의 항이구나. 뉴턴 미터를 줄여서 줄이라고 합니다.
됐죠? 예제 한번 들어볼까요? EX. 진짜 쉽거든요. 물체가 있었어. 얘한테 힘을 줄 거예요. 이렇게 10N. 그렇게 해서 얼마를 끌고 갔어? 5m를 끌고 갔어. 자, 내가 해준 일의 양은 얼마니? 내가 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얼마니? 이렇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됐죠? 그러면 W는 Fs. W는 Fs,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하세요. 단위는 뉴턴미터. 아, 뉴턴 나와 있고요. 미터 나와 있으니까 10N에 곱하기 5m.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0Nm, 50Nm 줄여서 주를 꽂습니다. 50줄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쉽지? 그지? 이게 일의 양이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거 때문에 또 배우는 거거든요. EX.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를 끌고 가요. 이렇게요. 힘을 여기다 줬어. 10N을. 됐니? 얘를 이렇게 끌고 가도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자, 잘 봐. 이렇게 해서 5m를 끌고 갔대. 자, 내가 해준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얘도 10N을 줬는데 5m를 갔죠. 그럼 얘도 50줄이에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벡터고 얘는 스칼라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예 문제 공식 조건에 이동거리와 힘의 방향은 같을 것. 이게 조건이에요. 이동거리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을 것. 됐니? 그럼 얘는 이동거리의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평하게 간 거 맞죠? 그렇다면 힘의 크기도 이렇게 지나간 수평 방향의 힘을 구해야 돼. 여기에 있는 힘을 곱해야 돼. 이해되니?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그냥 곱해주면 되지만 얘는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지 않죠. 그러니 10N에 5m를 곱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작용한 요 힘의 크기를 곱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요게 유일한 함정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할 때 어떻게 하냐고 빨간 힘을 구해야 되고요. 5m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에 각도를 줘요. 60도라는. 되니? 갑자기 삼각함수라는 게 나왔지. 이런 거 얘네들 배운 적 있어요? 삼각함수 특수각은 아니? 한번 해볼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직각이에요. 직각을 기준으로 대각선에 있는 길이 여기를 빗변이라고 합니다. 가장 길죠? 그죠? 그리고 세타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세타를 끼고 밑에 있으면 여기가 밑면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높이 값이 되죠? 그치? 삼각함수라는 게 있어. 빗변분의 높이 값을 하면 우린 이걸 뭐라 그래? 네, 이걸 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됐죠? 한 번만 더요. 빗변분의 밑면을 하면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코사인 세타라 그래요. 됐지? 밑면분의 높이를 하면 탄젠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걸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됐지? 삼각형이에요. 특수각 한번 해볼까? 자, 세타가 30도래. 사인 세타는 얼마일까요? 됐니? 그러면 삼각함수의 직각삼각형이니까 2대 1대 루트 3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30도면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값이 나오는 거죠.
되니? 그럼 코사인 30도는 얼마야?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됐니? 60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네들이 배워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자, 써볼까요? 이렇게 생겼어. 여기 세타죠, 60도. 그럼 90도를 기준으로 빗면값이니까 이 세타를 끼고 있으면 밑면, 세타를 안 끼고 있으면 높이. 됐어요? 사인 60도는 얼마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사인,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요. 됐니?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럼 나는 요 힘 구하고 싶은 거 맞지? 그렇다면 빗면과 밑면 간의 관계에 사인 60도 맞죠? 됐어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대. 몇 세타야? 빗변이 10이면 밑면은 얼마야?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5요. 높이 값은 얼마니? 5루트 3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값은 아래 나란하게 같은 값 5뉴턴을 집어넣는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에 이래야는 5뉴턴에다가 곱하기 5m를 하는 거죠. 그래서 50주울을 쓰면 안 되고 얘는 25주울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됐니? 그래서 이 방향이 같기 위해서 항상 코사인 세타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심화 공식에 이 뒤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넣어주면 시험 문제의 공식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fs 코사인 세타. 그럼 얘는 나란하니까 0도죠. 0도. 코사인 0도면 1이요. 그래서 그냥 1을 집어넣는 거고요. 세타 값이 정해지면 코사인 세타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심화된 공식이거든요. W는 fs 이렇게 끝나면 초딩 중딩 같아. W는 fs 코사인 세타.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됐나요? 자, 그럼 한 번만 해볼까? EX 1의 양이 0인 경우는 요건 썼다 지울 겁니다. 1의 양이 0인 경우 어떤 경우가 1의 양이 0이 될까요? 1번 1의 양이 0인 경우는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0이면 되죠. 그죠? 그래서 힘이 0이면 되는구나. 힘이 0이면 1의 양이 0이에요. 힘이 0이면 1의 양이 0이에요. 됐니? 자, 힘이 0인 경우 우리가 분리해서 하나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힘이 0이면 무슨 운동? 그래요. 그거 쓰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하면 힘의 양이 0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구나. 속력도 방향도 변화 없다면 나는 걔한테 일을 해준 게 아닌 거죠. 됐니? 이런 단어가 합쳐지기 때문에 1단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동거리가 0이면 되지.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어떤 경우?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어떤 경우? 이런 거요. 병밀기. 이동거리가 없죠. 됐니? 이런 경우에는 S가 0이니까 1의 양이 0이구나. 두 번째, 물체를 들고 서 있기. 졸라 힘들겠죠. 하지만 1의 양은 0이구나. 이동하지 않잖아요. 됐죠? 별로 어렵지 않죠? 밀었는데 안 움직이면 1의 양은 0이요. 여러 가지 경우에 있지만 이런 간단한 경우들 알아두세요. 세 번째, 얘가 중요합니다. 1의 양이 0이려면 세 번째요. 코사인 세타가 몇 도인데? 90도요. 됐나요?
코사인 세타 90도면 돼요. 이 세타 값이 90도면 이래양은 0이거든요. 자, 그럼 이 90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내가 준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요. 수직일 때. 이때 이래양은 0이에요. 자, 어떤 경우가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체가 사람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손을 이렇게 펼쳐야지. 그리고 여기다가 물체를 이렇게 올려야 돼. 됐죠? 잘 보세요. 자, 이 물체 아래 방향으로 중력 작용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럼 나는 이 물체를 떨어지지 않게 떠 받쳐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준 힘은 위쪽 방향 맞지, 그치? 됐어요? 그런 상태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때? 수직 맞죠? 이래양이 0입니다. 물체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일한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아, 물체를 들고 수평 이동할 때 이게 이래양이 0인 경우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런 거 할 수 있을래나? 얘 장바구니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바구니를. 여기다가 물건을 막 실었어. 놀라 무겁겠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애를 데려다가 카트를 밀게 하는 거야. 됐지? 어떤 게 편하니? 니네 마트 가면 카트에 장바구니에 왜요? 편해서요. 됐나요? 편해서요. 아니에요. 안 편해요. 너 일을 많이 하는 게 편하겠니? 적게 하는 게 편하겠니? 근데 이게 국어적인 오류가 있어요. 됐니? 잘 봐. 얘요. 나는 장바구니가 무거운데 그걸 들어 올려야 되지, 그지? 그런 다음에 수평으로 돌아다니면 얘 이래양은 얼마라고? 0이에요. 됐나요? 근데 카트를 끌면 얘 밀죠, 그죠? 내가 이렇게 힘주면 얘는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얘는 이래양이 0이 될 수 없지. 어떤 게 편해야 돼? 바구니가 편해야죠. 근데 우리는 바구니가 편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됐나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힘을 많이 쓰니까 힘든 거죠. 됐나요? 요렇게 들어 올리려면 무겁잖아요. 미는 건 좀 힘이 적게 들겠지, 그치? 일의 양은 차이가 나지만 힘의 양도 차이가 나서 일을 많이 하니까 힘들어요가 아니에요. 힘든 건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의 양이 0이죠. 그럼 일 언제 했어? 바구니를 들어 올릴 때 해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죠. 들어 올리면. 요때 일해요. 그리고 들고 다닐 때는 절대 일하지 않아. 됐나요? 내려놓을 때 일해요. 들 때, 놓을 때만 일하고 들고 다닐 때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이래 책가방 메고 다니잖아요. 가방을 들어 올려서 멜 때까지가 일이에요. 그걸 메고 돌아다니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려놓을 때 일하거든요. 일 되게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치? 힘들면 안 돼. 되니? 그래도 카트를 끌고 다니는 거야. 됐죠? 마이너스 값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래양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이것도 심화 과정이에요. 이래양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때. 자,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여야 됩니다.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방향이란 단어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의하지 않으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자, 해볼까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예요. 힘준 방향과 물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인 경우. 줄다리기. 내가 당겼는데 저쪽으로 끌려가? 그럼 제가 힘 더 센 거야? 근데 나는 힘 센데 막 당겨오는데 나는? 그럼 이 힘의 방향이 이동 방향이랑 간대?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경우마다 달라요. 물리는 그런 경우는 사용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딱 이거야 라는 경우가 있어. 됐니? 이런 걸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봐. 공이 있었어. 내가 공을 위로 던질 거예요. 됐나요? 공을 위로 던지면 이 공을 위로 던지면 공은 위쪽으로 올라가겠지, 그지? 공은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이동 방향이에요. 대미. 그럼 이 공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어디야? 아래 방향으로 힘 받지. 중력이라는 힘을 받지. 됐니? 어때요? 중력이라는 힘을 받았는데 공은 점점 위로 올라가지. 물론 나중에 멈추긴 할 테지만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죠. 그때가 미래양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경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안 나오지만 해볼까? 됐네? 됐어요? 얘를 데리고 내려갈 거야. 그럼 이쪽으로 물체는 이동하겠죠, 그죠? 니네 이거 이동할 때 여기서 힘을 어디다 주니? 얘를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주면 뒤지게 빨라지지 않겠니? 이거 위험하잖아요.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해? 이쪽으로 당기면서 살살살살 내려가지겠지. 보여? 나는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줬는데 물체는 이쪽으로 내려가죠. 이런 경우들이 미래양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예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 안 나오고요.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나요? 어때? 미래양이 0인 경우, 미래양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냥 각각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됐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요거 정리 하나 해주세요. 요거 고등학교 2학년 가면 꼭 써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코사인 세타가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은 항상 같아야 되는구나. 그게 미래양의 개념이구나. 자, 이거 살짝 지워볼까요? 자, 두 번째요. 공식만 따로 정리하세요. 두 번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책에는 운동에너지가 먼저 나오니까 운동에너지를 먼저 썼습니다.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 그래서 여기다가 K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K를 작게 쓰면 이건 운동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운동에너지는 항상 언제나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2분의 1 mv 제곱. 운동에너지 공식입니다. 2분의 1 mv 제곱.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여기에 질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에 V라는 단어가 있어요. 됐니?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운동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냥 비례해요. 질량이 2배 커지면 운동에너지는 그냥 2배 커져요. 질량이 클수록 운동에너지는 큽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게 중요한 거야.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V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속력이 2배 커지면 운동에너지는
4배 커지는 거예요. 속력이 5배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는 25배 커지는 겁니다. 제곱의 비례예요. 반드시 꼭 체크해 주세요. 단위는 뭐겠니? 에너지의 단위는 역시 그냥 줄이에요. 되셨나요? 운동 에너지 할 수 있겠어요? 언제 써먹는 것이냐?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속력을 가지면, 속력 V만 있으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다시 속력 V를 가지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됐나요?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무조건이요. 그럼 여기다가 M자를 써주면 우린 두 가지 물리량을 구할 수 있죠. MV 해서 운동량과 MV 제곱 절반으로 나누면 운동 에너지.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운동량만으로 풀릴 수 있겠네. 안 돼. 운동 에너지까지 구해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 오셔야 돼요. 물체에 V라는 개념이 써 있으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됐나요? 운동 에너지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EX. 자동차가 있었어. 달리고 있대. 2kg이야. 10m/s요. 되니? 자,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운동량은 그냥 20이죠. kg m/s.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운동 에너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넣고요. 2kg 넣고요. 속력을 제곱해야 되죠. 되니? 그래서 얘는 약분 쳤으니까 100J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네,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괜히 이것도 물리 한번 해볼까? 물리는 공식을 갖고 노는 거니까. 잘 보세요. 물리 공식 갖고 노는 거라 그래서 이런 걸 좀 막 써대면 진짜 멋있는 물리 생이 되겠죠. W는 일회항이라고 했어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다는 거지. 됐죠? 일회항은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 W는 F에 곱하기 S 이렇게 구하죠. 됐니? 자, 다시 한번 묶어볼까요? W는 F는 NA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가 때려주면 NA에다가 곱하기 S를 한 거지. 됐죠? 그럼 다시 묶어요. M 따로 묶고 AS를 따로 묶어. 되니?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외우고 있는 사람 있나요?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이에요. 되니?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정리를 하면 M자가 남고요. 곱하기 AS만 넣어야 되죠? 2를 넘기면 2분의 V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이 태어납니다. 이 공식을 정리하면 빼는 거죠. 2분의 1 n의 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n의 V 제로 제곱. 되니? 자, 요거 뭐야? 나중 속력을 집어넣으면 나중 운동량, 운동 에너지. 처음 걸 집어넣으면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자, 나중에서 처음 빼면 우리 뭐라 그랬어?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파트가 시험에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지워요. 앞으로 이 녀석을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잘 보세요. 요 정리를 하니까 잘 봐. 물리에서 배우는 내용은 딱 두 종류예요. 보세요. 자동차가 있었어. 질량이 M이야. 속력은 V로 달리고 있대. V0. 됐니? 한 번만 더요. 자동차가 있었어. 질량은 M인데 나중 속력 V가 됐죠. 몇 초 동안에 자, 요 상황이에요. 충격량 구해볼까요? 충격량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인데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돼. 이런 걸 정리해주면 진짜 물리가 좀 괜찮아지거든요. 여기 책 이런 교재는 이런 걸 정리해놓은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공식만 외우고 공부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결국에 MV-MV0 이렇게 넣는 거죠. 그죠? 한 번만 더요. 똑같은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자동차가 있었어. 얘는 M이고요. 처음에 V0로 달리고 있대요. 시간 T초가 지난 다음에 자동차가 있었어. V가 되었어. 어때? 상황 똑같죠? 그죠? 이번에는 얘한테 뭘 해줄 거야? 2를 해줄 거야. 난 이물체에다 2를 해주면 속력이 변한다고. 그럼 내려볼까? 내가 가해준 1의 양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할 거거든요. 요걸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퀄 쳐볼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쓴다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차이 보여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일의 양은 에너지의 변화량. 보이니? 요게 차이예요. 그렇다면 얘 어떻게 구해?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마이너스 처음 운동 에너지를 구할 거고요. 그럼 얘는 공식이 뭐야? 2분의 1 mv0를 넣고요.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을 넣어요. 됐나요? 어때? 상황이 비슷비슷하지, 그지? 이 두 개의 상황이 니네가 해야 되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물체가 수평면에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저 둘 중에 하나예요. 됐나요? 왜? 물체의 질량이 있을 거고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운동량을 쓸 거냐, 운동 에너지를 쓸 거냐, 니네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써도 다 구할 수 있다고. 해볼까요? 물리 쉽게 만들어줄게.
쉽다고 여기 주면 진짜 우리 잘하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자동차가 있었어. 2kg이래. 되니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대. 달렸어. 자동차가 있었어. 10m/s가 되었어. 2kg이래. 5초가 걸렸어.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 한번 해볼까요? 가속도 얼마니? 암산되니? 가속도 얼마야? 왜? 대답. 가속도 얼마? 2m/s 제곱. 되니?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요. 그렇다면 이동거리는 얼마니? 25. 여기까지 돼요? 복습하고 있어요. 다시 힘의 양은 얼마니? F는 MA. 됐어? F는 MA. 얼마? MA. 얼마? 4N. 여기까지 됐니? 자, 한 번만 더요. 그렇다면 충격량은 얼마니? F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20Nm. 됐어? 다시 한번요. 그렇다면 일의 양은 얼마니? 됐어? 지금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일의 양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얘는 100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와서요. 맞죠? 진짜?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아주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있었어. 2kg이야. 정지하고 있었대. 시간은 5초. 자동차가 있었는데 10m/s가 되었어. 2kg이래. 됐니? 좀 바꿔볼까요? 4초 동안 20m/s. 됐어? 자, 따라와 보세요. 충격량 얼마니? 40. 빨리 구할 수 있겠니? 처음에는 0, 나중에는 40, 40-0, 41.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테크 한번 타볼까? 40Nm/s라고 구할 수 있겠니? 그럼 다시 올려요. 자, 힘의 크기는 얼마예요?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지, 그지? 시간은 몇 초? 4초. 그럼 힘은 얼마? 10N이요. 되니?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예요? 가속도는 힘에다 질량을 곱한 값이지. 가속도는 가속도의 질량 곱하면 힘 나오는 거 맞지? 그 가속도 얼마? 5m/s. 되니? 자, 이동거리 얼마예요? 20, 10, 40m. 됐어요? 자, 일의 얼마니?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400줄. 됐나요? 할 수 있겠어? 이거 잘 돼요? 잘 돼?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동차가 있었어? 마지막이에요. 달려볼게요. (2초) 동안 2kg짜리가 정지하고 있었대. 얘는 10m/s가 되었대. 됐나요? 일의 양 얼마니? 빨리 올 수 있겠어요? 일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 일의 양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 제곱 되니? 그럼 얘 2분의 1 넣고요. 질량은 2kg이고 속력은 10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0이죠. 됐니? 그럼 얘는 얼마? 100J예요. 됐죠? 어때요? 여기서부터 쭉 내려서 충격량, 일회양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지만 한 번에 맞바로 올 수 있지, 그치? 이게 일회양이 끝판왕인 이유거든요. 그럼 충격량은 얼마니? mv-mv 제곱. 그래서 mv-mv 제곱. 그럼 얘는 20 이렇게 쓰면 되죠. 잘 돼요? 그럼 힘의 양은 얼마야?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 돼야 돼요. 10N이죠. 이동거리 얼마니? 얘랑 이동거리 곱하면 얘가 돼야 되거든요. 됐니? 그럼 얘는 10m라고 쓸 수 있지. 맞아, 10m? 응, 가운데 O, 20m. 됐죠? 어떻게 해서든 맞출 수 있죠. 이게 물리원이거든요. 처음에서 끝까지 쫙 역학적 에너지, 일과 에너지까지 여기까지 오든가, 아니면 중간중간부터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거꾸로 기어 올라가든가. 됐죠? 어떻게든 다 맞출 수 있잖아요.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거. 결국에 가속도는 얼마니? 이렇게 해서 5를 구해도 되고요. 힘은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값이니까 5m/s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봐요. 요렇게 질량과 속도가 나와 있는 시험 문제들은 무슨 방법을 써든 다 맞출 수 있죠. 이게 니네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쉽다고. 내 얘기했잖아. 끝판왕이라고요. 여태까지 배운 게 좀 쉬워졌어. 그리고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일회양,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이게 잘 구별이 된다면 시험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야? 예. 요걸 쓸 때는 반드시 방향을 쓰셔야 됩니다. 방향이 있는 값이고요. 속도 값이에요. 여기에다가 넣을 때는 방향을 넣지 않아요. 여기다 속도를 넣을 때는 속력의 개념을 넣기 때문에 방향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크기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충격량과 일과 에너지 어떤 게 더 중요하게 다뤄지겠어? 일과 에너지보다 충격량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왜? 방향까지 넣을 수 있니 없니를 물어볼 테니까. 이거 꼭 이렇게 한 번쯤은 정리해보세요. 어떤 게 편한지 니네들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충격량을 먼저 구하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많이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타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국에 단계를 가속도, 이동거리, 힘, 충격량, 일과 에너지 이렇게 태클을 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중간을 뛰어넘고 계산하진 않습니다. 니네들한테 보여주는 거. 왔다 갔다 이렇게 수평면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질량과 속도가 나와 있으면 문제는 다 똑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아요. 됐나요? 이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1단원의 목적은 결국에 이걸 구할 수 있니 없니가 1단원의 목적이니까. 자, 운동에너지 어떻게 한다고? 속력이 나왔을 때 일회양 운동에너지입니다. 공식을 다 정리할 거예요. 3번 공식 한번 해볼까요? 3번 공식 역시 별표 하나요. 그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얘는 P라고 쓰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개야. 그래서 중요해요. 1번.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하나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공식이 그냥 mgh. mgh. 자, 이것도 되게 쉽거든요. 한번 해볼까? 물체가 있었어. 질량은 m이고요. 아래 방향으로 떨어질 거예요. 높이 얼만큼? h만큼. 중력 가속도는 g예요. 자,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렇게 높이가 나와 있으면 쓰시면 돼요. 속력이 나오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뜻이고요. 높이가 나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높이만 나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세요. 자, 그럼 해볼게. 일의 양은 얼마니? 일의 양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합니다. 됐지? 우리 계속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고 있죠. 써볼게요. 자, 이물체에 작용한 힘은 누군? 아래로 당기는 힘은 요걸 중력이라고 해요.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 내려오는 거야? 높이값만큼 내려오는 거 맞지? 그죠? 어때? 일의 양을 구하다 보니 중력이라는 힘을 넣고요. 높이라는 이동거리의 개념을 넣은 거죠. 공식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한 일의 양을 구하면 되는구나. 중력은 저물체의 무게입니다. mg. 중력 더하기 h. 이렇게 구해서 mgh 값이 성립하는 거예요. 됐나요? 요걸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EX. 아주 잽살나게 구해보세요. 진짜 잽싸게 한번 구해봐. 잽싸게 구할 수 있다면 시험 문제 끝난 거예요. 높이는 1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m. 됐죠? 여기 사람 하나 세워볼게요. A. 여기 하나 사람 세워볼게. B. 여기 하나 사람 세워볼까요? C. 됐죠? 되니? 자, 물체를 여기다가 놔둬볼까요? 2kg짜리를. 됐죠? 자, 질문이요. 포텐셜 에너지 얼마니? 요게 포텐셜 에너지에서 그냥 살짝쿵 생각해 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98. 자, 운동 에너지,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계산합니다. 되니? 자, 일단 한번 물어봅시다. A한테 물어보면 얘 포텐셜 에너지 얼마라고 얘기해? A의 입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mgH인데 질량은 변함이 없죠. 2kg.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고요. 지금 저 녀석은 몇 미터 높이에 있다고? 네, A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5m 높이에 있죠. 됐죠? 그래서 A한테 물어보면 야, A야, 이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아, A는 네, 이렇게 곱해서 지금 100줄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니? 그럼 한 번만 더요. B한테 물어볼 거예요. B야, 저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고 구하는데 얘는요,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중력과 속도도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높이가 얼마야? B 입장에서는 물체가 얼마나 높이에 떨어져 있니? 0m에 있는 거 맞죠? 됐니? 그래서 B한테 물어보면 B는요, 뭐라고 대답해? 아, 0줄이야 라고 대답한다고.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C한테 물어보면 얼마라고 얘기해요? C한테 물어보면 포텐셜 에너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됐어? 그럼 C는 여기 있지, 그치? C한테 물어보면 mgH예요. 그럼 잘 봐. 만약에 물체가 C 발 밑에 이렇게 있다면 요 값은 얼마니? 0줄이죠. 높이가 없으니까. 됐어? 그런데 그거보다 낮은 데 있지. 내 바로 발 밑에 있으면 0이에요. 나보다 높이 있으면 플러스예요. 나보다 낮은 곳에 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얘 한번 해볼까? mgh 얼마라고? 2kg 됐고요. 10m/s 제곱 됐고요. 얼마 떨어져 있어? 내 발밑으로부터 5m 아래 지점에 떨어져 있는 거 맞죠? 아, 마이너스 5m 지점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됐니? 그래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은 중요합니다. 기준면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에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면이 누구냐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처럼 물체가 여기 있는데 A를 놔두면 A의 기준면은 여기죠.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B의 기준면은 여기죠. C의 기준면은 여기거든요. 기준면에 따라서 다른 값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높이를 물어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됐나요? 또 맞아 치워볼까? 중요한 건 다 지운 거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2번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요거 잘 보세요. 얘는 이름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얘도 포텐셜 에너지니까 P라고 쓰는 거예요. 요거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용수철 나오면 쓰시면 돼요. 물체에 용수철이 들어있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씁니다. 용수철이 나와 있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써요. 물체가 속력을 가지면 운동 에너지 쓰는 겁니다. 물체가 높이를 가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용수철이 나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씁니다. 됐나요? 얘 공식은 2분의 1 일단 쓰는 거거든요. kx 제곱이에요. 공식 되게 어렵지. 어때? 운동 에너지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얘는 공식 자체는 운동 에너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은 포텐셜 에너지죠.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하는 거 알려줄게. 포텐셜 에너지는 이 포텐셜이라는 단어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에너지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얼만큼 잠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보세요. 잘 봐. 되게 쉬워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 됐지? 요 녀석한테 요 머리 위에다가 요만한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쟤네는 이 물체를 이렇게 보고 요만한 걸 똑 떨어뜨리게 되니까 이렇게 보고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그런데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위에다가 이따만한 물체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니? 얘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겠지, 그치? 떨어질까봐 무섭겠죠, 그죠? 어때요? 아직 안 떨어졌지만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잠재된 에너지가 되게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질량이 크면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크다고 느낄 수 있지.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한 번만 더요. 자, 물체 바꿔줄게. 아까 요거 있었잖아, 요거. 자, 괜찮지, 그치? 그럼 얘는 뭐 멀쩡하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테지만 이 물체를 졸라 높은 데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니? 그럼 얘 떨어지면서 얘 머리를 깰 수도 있겠죠, 그죠? 부들부들하겠지, 그지? 그럼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 얼마나 높이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이 값에 비례하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잘 봐. 이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 사람 목에다가 고무줄을 매달아요. 되니? 고무줄을 매달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탁 놓는 거야. 무섭겠니? 안 무섭겠죠. 근데 얘를 당겨요. 당겨가면 갈수록 무섭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를 보면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알 수 있지 않겠니? 그게 X값이에요. 요 X를 늘어난 길이라고 합니다. 되니? 늘어난 길이가 길면 길수록 무섭겠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크지 않겠니? 그럼 요 K값은 무엇이냐? K값을 용수철 상수라고 합니다. 얘는 용수철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상수값이니까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는 진짜 쉽습니다. 벽에 용수철이 매달려 있는데 나는 이 녀석을 잡아서 당겨 느린 거야. 해볼까요? 이 용수철은 다이소에서 샀는데 K값이 100Nm짜리 용수철이에요. 요건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50이라든가 200이라든가 K값은 용수철의 종류에 따라 변하는 값이에요. 나 얼마 느렸다고? 10cm를 느렸어. 자, 그럼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녀석의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일단 용수철이 나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쓰시고요. 2분의 1 K의 X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니? 여기다가 때려 넣는 거예요. 얼마? 2분의 1 넣고요. K값 여기 써있죠? K값 써있어요. 100 뉴턴 퍼 미터. 그럼 여기에 잘 봐. 10cm 느렸거든요. 10cm를 직접 넣으면 틀려요. 물리의 단위는 미터가 표준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를 0.1m의 제곱이라고 때려 넣는 거예요.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공식들을 모르면 언제 무슨 공식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시험지를 이렇게 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이걸 활용할 거거든요. 시험지를 보면 69페이지요. 2번을 보면 뉴턴과 힘 나와 있네. 뉴턴과 미터 나와 있네. 그럼 미래양으로 구하는 거지. 그치? 뭘 써야 되는지를 꼭 보세요. 넘겨볼까요? 1번이요. 질량 나와 있고 속도 나와 있으니까 운동량을 쓰든가 운동 에너지를 쓰든가. 됐나요? 옆쪽에 5번이요. 질량 1000kg, 속도 30m/s. 그럼 운동량을 쓰든가 운동 에너지를 쓰든가. 됐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6번이요. 높이 값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 포텐셜 에너지를 써야 되지. 이해되니? 8번이요. 용수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2분의 1 kx제곱 정도는 떠올려줘야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11번이요. h 값이 있어. 포텐셜 에너지. 속도 값이 있어. 운동 에너지. 이해됐어요?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봐야 돼요. 73페이지 한번 볼까요? 5번이요. 자, 일단 용수철이 나와 있지, 그지? 용수철이 나와 있으면 2분의 1 kx제곱을 쓸 준비. 쭉 가면 h라는 높이가 나와 있죠. h라는 높이가 나와 있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쓸 준비. 이해됐어요?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각 곳에 어떤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지가 정해져요. 그 에너지를 넣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뒤쪽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식이거든요. 가장 중요한데 문제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 거예요. 됐나요? 다음 시간에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할 거니까 일단 이 책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할 거니까 공식 4개는 반드시 상황별로 외웁니다. 됐나요? 속력 나와 있으면 운동 에너지, 높이 나와 있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이 나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됐나요? 3가지 공식을 반드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또 누가 쳤어 이거?